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늘었습니다. 22일 부산에서 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해운대구의 한 교회에서만 7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가 택시기사에 이어 버스기사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 6,800명 중 70%가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영락공원, 숭호공원의 공설 묘지, 봉안시설을 폐쇄합니다. 대신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 연휴와 평일을 제외한 주말 엿새 동안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금정구의 수건사업인 금샘로 개통이 여전히 하세월입니다. 무려 1,050여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28년째 공사 중인데 금샘로의 허리 부인 부산대 구간 850m에 대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에 수십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22일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21일 밤과 22일 오전, 부산에서는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10명대, 20명대로 줄었던 일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를 넘겼는데요.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특히 해운대의 한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교회의 신도와 가족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교회가 신도 7명의 소규모 교회로 조사됐지만 관련한 추가 조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 대다수 감염이 가족과 지인 간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고요. 경남 김해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도 6명에 달했습니다. 네, 기존의 집단 감염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나왔죠?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진주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접촉자 3명이 또 나왔는데요. 기도원에서 시작한 지역 내 N차 감염이 누적 30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아 방문 수업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환자가 19명으로 늘었고요. 동래구 온천동 목욕탕 관련 1명, 강서구 학원 관련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산발적인 경로의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최근 들어서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4.4명이고요. 확진자 1명의 전파량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54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 모두 3차 대유행 초기보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불명 사례가 5명 중 1명꼴로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설까지도 코로나의 악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백신 아닙니까? 부산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관으로 구성된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대상자 관리, 이상반응 관리팀 등 5개 팀이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는 16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접종센터를 두고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초저온 백신의 경우 보관이 중요한데 원활한 백신 수급과 접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는 거고요. 현재 각 구군별로 접종센터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종 방식의 경우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전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령과 만성질환 유무, 사회 필수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수민 기자와 부산의 코로나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택시기사에 이어 버스기사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시내버스 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부산시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 6,800여 명에게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종사자의 70%인 4,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동부산과 금정 공영차고지 등 모두 3곳에서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영락공원, 추모공원의 공설 묘지, 봉안시설을 폐쇄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옴에 따른 것으로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 연휴와 평일을 제외한 주말 엿새 동안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하루 봉안당 추모객은 영락공원은 1,300명, 추모공원은 2,880명으로 제한합니다. 봉안당에서 추모를 할 때도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고 제수 반입 또는 실내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합니다. 금샘로 개통은 금정구의 수건 사업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28년째 공사 중인데요.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 구간 850m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뒀는데 또 공기를 넘겼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3년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금샘로입니다. 이 구간은 공사가 끝난 지 한참이지만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로 개통이 안 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닦여 있는 이 도로의 중간이 가림막으로 막혔습니다.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 통과 구간이 문제입니다. 저희 부산방송에서 매년 금샘로를 찾고 있는데 상황은 수년째 이렇게 해자리 걸음입니다. 완공은커녕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금샘로는 총 3.5km 구간으로 부산대 구간을 제외한 구서동 롯데캐슬부터 부산대 입구, 장전동 대진정보통신고 주변, 장전동 현대아파트 주변 구간은 순차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 구간만 부산시와 부산대의 대립 속에 멈춰 있습니다. 부산시는 학교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뚫는다는 계획이지만 부산대는 이 지하차도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건물이 있어 진동과 소음 등으로 연구와 학습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장님이 일단 검토도 해보고 이제 하긴 했는데 그 반대, 엄청 극심한 반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불식시킬 만한 그런 대안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설득시키기가 힘든 거고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해결을 못 시키고. 지난해 말까지는 시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던 부산시도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더 협의해보겠다는 겁니다.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협의를 일단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기관의 공사는 벌써 5년째 중단된 상황. 금정구는 미개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두 기관의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성 터널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금정구를 관통하는 중앙대로의 교통체증이 그야말로 심화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겠습니다. 금샘로 개통에 관한 공법에 하루속히 합의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50여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28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금샘로. 언제쯤 개통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장식 가스탱크 충전 중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성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산하 메디컬 ICT 융합센터는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기업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보조금과 유아학비 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이달부터 기존 68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늘리고 유아학비 지원금은 3월부터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활동비와 공공요금, 교직원 인건비 등 유아 교육활동 경비로 사용하는 학급 운영비도 3월부터 인상됩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중 8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이 설을 앞두고 수출입 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설 당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관은 이 기간 특별 통관 지원팀을 운영하며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물품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